야,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약 시간 지났는데. 오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씨 가문 대저택의 2층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후 2시,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윤세진은 서둘러 약통을 정리하며 시아버지 강명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우가 열이 나서 잠깐. 지우, 맨날 그 애 핑계만 대고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언제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73세의 오금자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특히 손녀 지우에 대한 무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만 셋을 낳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윤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시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명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3년째. 말은 어눌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세진아, 미안하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약 드세요. 세진은 따뜻한 물과 함께 혈압약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괜찮니? 네. 조금 열이 나지만 곧 나을 거예요.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며느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내와 자식들이 보지 못하는 세진의 진실한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오금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인정아,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죠. 장남 강도윤은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오는 날이 드물었고 딸 강민정은 방송 활동이라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세진의 몫이 되었죠. 저녁 시간 세진은 12살 딸 지우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지우가 걱정해 주니까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항상 엄마를 걱정했죠. 엄마는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또 혼내셨죠? 세진은 딸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지우야, 엄마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가족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3년,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점점 애매해져만 갔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세진은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세진은 시아버지의 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세진아,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 새벽 5시 오금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세진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죠. 강명수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구급차 불러야 해요. 벌써 불렀어. 빨리 옷 좀 입혀.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워진 손을 만지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난 3년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강명수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죠.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은 하겠지만 각오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금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장남 도윤과 딸 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해 볼게요. 세진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정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수술 동의서에는 세진이 서명해야 했습니다. 세진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평소에는 하녀 취급하면서 이럴 때만 의지하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진은 병원 복도를 지키며 기다렸죠. 지우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할아버지 걱정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시죠? 응,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우리 지우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도윤과 민정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 미팅 때문에 늦었다고 했고 민정은 방송 스케줄 때문이라고 변명했죠. 아버지 상태는 어때?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고, 진짜 갑자기 왜 이러셔. 우리 스케줄 다 망쳤네. 민정의 말에 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스케줄을 걱정하다니요. 오금자조차 딸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해요. 재활 치료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간병비는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양원이라니,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야? 가족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모두가 간병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분위기였죠. 그때 세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뭘? 아버님 간병, 제가 하겠습니다. 집에서 모시겠어요. 너 혼자서?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돌봤잖아요. 오금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죠. 그럼 고맙다 세진아. 도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고마워, 언니. 우리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세진은 그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떠넘겨진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강명수가 집으로 돌아온 날 세진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모시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 약 갖다 드릴게요. 12살 지우는 엄마의 일손을 덜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강명수가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세진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거든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고마워, 지우야.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 세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죠. 세진이 정성껏 재활 마사지를 해주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게 한 덕분이었습니다. 세진아, 고맙다.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빨리 건강해지세요. 강명수는 며느리의 헌신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며느리는 묵묵히 해내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세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오금자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세진아, 아버지 죽 너무 되직하게 쏜 거 아니야? 어떻게 드시라고?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게요. 맨날 실수투성이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거든요. 도윤과 민정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도윤은 회사 경영에 매달렸지만 실적은 좋지 않았고 민정은 방송 출연을 위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전전했죠. 세진아, 아버지 상태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빠도 가끔 인사드리시면. 응, 시간 날 때 그럴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하지만 도윤이 아버지 방을 찾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민정은 더욱 드물었죠. 한 달에 한 번 들러서 안부만 묻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언니, 요즘 방송 때문에 너무 바빠. 아버지께 안부 전해줘. 직접 인사드리고 가세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오늘은 정말 급해서. 민정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SNS에는 화려한 일상을 올리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시간을 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세진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재활운동을 도와드렸어요. 오후에는 물리치료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세진의 헌신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과는 확연히 다른 정성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지우는 숙제를 하면서도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지우 덕분에. 좋다. 엄마가 만든 미역국 맛있죠?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강명수는 손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친손자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밤늦게 세진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약을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미안하다. 너무 힘들지?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강명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올랐어요. 이 집에서 진짜 가족다운 사람은 세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진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지만 작은 보람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님, 대답해 주세요. 새벽 4시 세진은 시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만지며 절규했습니다. 평소보다 깊게 잠들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죠. 10년간의 간병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여보. 오금자의 울음소리가 대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이별이었으니까요.
세진도 눈물을 흘렸지만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고스란히 세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민정은 형식적인 조문객 응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준비는 모두 세진이 해야 했죠. 세진아, 조화 주문은 했지? 부의금 정리도 해야 하고. 네, 다 준비됐습니다. 언니, 나 오늘 방송 있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강명수 회장의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 중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세진과 지우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못 뵈는 거예요? 응, 지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지우는 12살이지만 죽음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할아버지와의 이별이 너무나 슬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후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법무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죠.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궁금했거든요. 먼저 회사 지분 60%는 장남 강도윤 씨에게, 부동산은 부인 오금자 씨에게, 나머지 현금과 주식은 딸 강민정 씨에게 유증합니다. 도윤과 민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예상대로 자신들이 대부분의 유산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며느리 윤세진 씨와 손녀 강지우 양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별도의 유증이 없습니다. 세진은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10년간 헌신했지만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그럼 이제 세진아, 너도 내 갈 길 가야지. 네. 세진아, 미안하지만 이제 너도 독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언니도 아직 젊잖아. 새로운 인생 시작해봐. 세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신 대가가 쫓겨나는 것이라니요. 지우는 어떻게 하죠? 지우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세진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엄마와 떨어진다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지우야, 엄마랑 같이 가자. 그럼 양육비 지원은 기대하지 마. 우리도 이제 어려워졌어. 세진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대저택을 나섰습니다. 가진 건 2개의 캐리어와 통장에 적은 돈이 전부였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걱정 마, 지우야. 엄마가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세진의 마음속은 막막했습니다. 10년간 집에만 있었던 탓에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지우를 재우고 나서야 세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하 원룸을 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죠. 지우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여기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세진은 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고마워, 지우야. 엄마가 꼭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 지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강씨 가문에서는 이미 몰락의 징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무리한 경영과 민정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서서히 가문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뭐,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명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회사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죠. 무리한 해외 투자와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모든 인터뷰 거절하고 대회 일정도 당분간 잡지 마. 도윤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영을 하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죠. 회장의 그릇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민정은 방송국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생방송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전국적인 비난을 받게 된 거죠. 민정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 출연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진정될 때까지는. 민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장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다른 방송국들도 그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회사 영향력으로 방송국들 압박 좀 해봐. 민정아,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어떤지 몰라? 그럴 여력이 없어. 형제 사이도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각자의 문제로 바빠서 서로를 도울 겨를이 없었거든요. 오금자는 매일 뉴스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아이고 여보, 이런 꼴을 보려고 먼저 가신 건가? 대저택은 예전의 활기를 잃고 음침해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뜸해졌죠.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무렵 세진은 구직 활동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0년의 공백기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10년간 일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뭘 하셨나요? 시아버지 간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컴퓨터는 다룰 수 있으세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선뜻 뽑아주는 곳은 드물었거든요. 엄마, 오늘 면접은 어땠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 지우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 봐서요. 결국 세진은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짜리 계산대 업무였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윤세진 씨, 계산 실수 좀 줄여주세요. 고객 불만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료들도 세진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민정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 언니. 민정아. 민정은 세진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때 같은 집에서 살았던 시누이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언니가 여기서 일해? 응, 생활비 벌려고.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줄 텐데. 하지만 민정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일이 끊기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괜찮아. 나도 일하는 게 좋아. 세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민정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장을 보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과거에 자신이 세진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나서였죠. 민정아,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엄마, 언니 봤어. 마트에서 일하고 있더라. 뭐? 세진이가?
오금자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니요. 하지만 강씨 가문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파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도윤 회장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은 세진은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트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는데 뜻밖의 소식에 놀랐거든요. 언니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세진은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한때 거만했던 그의 얼굴에는 초췌함만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경영난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으며 개인적인 투자 손실을 회사 돈으로 메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쫓아낸 시댁 가족들이지만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지우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삼촌이 나빴어요? 지우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너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을까요? 혼자 계실 텐데. 지우는 1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자신들을 쫓아낸 할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에 세진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진아, 나야. 어머니, 어떡해. 세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오금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도윤이가 감옥에 갔어. 민정이는 연락도 안 받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 어머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뻔뻔스럽게 전화까지 했구나. 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고시원이야. 보증금 300만 원짜리. 한때 수십억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니요. 세상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아니야, 와서 뭐해. 너도 어렵잖아. 하지만 세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원망은 있었지만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오금자가 있는 고시원을 찾아간 세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호화로운 생활만 했던 시어머니가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세진아, 정말 와줬구나.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라면이나 좀 끓여 먹고 있어. 세진은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오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니? 가족이니까요. 가족. 내가 언제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74세의 오금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도윤이는 3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대. 민정이는 빚에 쫓겨서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강씨 가문의 몰락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세진아, 너 혹시 나 같은 늙은이 돌봐줄 수 있겠니? 어머니, 내가 뻔뻔한 건 알지만 갈 곳이 없어. 너밖에는. 세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지우와 겨우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세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원망을 품고 살기보다는 용서하고 함께 이겨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우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편지 한 통이 도착할 거라는 사실을요. 윤세진 씨 맞으세요? 등기 우편입니다. 세진은 등기 봉투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고 강명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편지라니요. 지우야, 이상한 편지가 왔네. 할아버지 편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우도 궁금해하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세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10년 동안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살아생전에는 용기가 부족했구나. 정해진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진짜 유 원장이 그곳에 있다. 너야말로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어. 엄마, 진짜 유 원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정말 믿기지 않아.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세진은 정해진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윤세진 씨, 정말 오셨군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짜 유 원장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작성하신 진짜 유 원장입니다. 처음 공개된 건 가짜였어요. 정혜진은 금고에서 봉인된 유 원장을 꺼냈습니다. 강명수의 도장과 서명이 확실히 들어있는 정식 문서였죠. 고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강씨 가문을 지킨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유 원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강명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 원장을 작성한다. 해외 부동산 자산 130억 원, 스위스 은행 예금 215억 원, 각종 특허권과 저작권료 110억 원, 총 455억 원의 재산을 며느리 윤세진에게 유증한다. 그녀야말로 우리 가족의 진짜 혈육이며 이 재산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사람이다. 이럴 수가. 세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날 때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대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고인께서 당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수하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생전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는 자신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절차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 강씨 가문 사람들이 연락할 거예요. 실제로 며칠 후 오금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진아, 정말이니?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큰 유산을. 네, 저도 놀랐어요. 세진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도윤이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언니 나야. 정말 축하해.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정도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정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세진은 가족들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금자는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민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죠. 언니, 정말 축하해.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민정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세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세진아, 대신 정말 어려우실 때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세진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였죠.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정말 필요한 도움만 요청하세요. 저도 이 돈을 함부로 쓸 생각은 없어요. 고맙다, 세진아. 정말 고마워. 오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세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다짐이었죠. 엄마, 정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우는 새로 이사한 깔끔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하지만 세진은 과도하게 큰 집을 구하지 않았어요. 30평 정도의 적당한 크기였죠. 응, 우리 집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세진은 유산을 받은 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었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표님, 첫 번째 지원 가정 선정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단순한 금전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세요. 세진의 회사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도왔습니다. 직업교육, 자녀 학습 지원,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했죠. 한편 오금자는 세진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진아,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건지. 어머니,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할 일이 있어요. 세진은 시어머니에게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진아, 오늘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권위적이던 오금자가 남을 돌보는 일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형량이 줄어든 건 세진이 고용한 변호사 덕분이었죠. 세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오빠 과거는 이제 됐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세진은 도윤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라는 거였어요. 내가 회장이었던 사람이 말단 직원으로 오빠가 진짜 일이 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진의 회사에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몇 달 후 도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세진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오빠가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조금씩 책임을 늘려갈게요. 민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빚에 쫓기다가 결국 세진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냥 용서만. 민정아, 너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줄게. 세진은 민정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SNS 마케팅을 맡겼습니다. 과거의 방송 경험을 선한 일에 활용하라는 뜻이었죠. 언니,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방향만 바꾸면 돼.
민정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2년이 지나고 세진의 회사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한부모 가정이 도움을 받아 자립에 성공했죠. 윤세진 대표님,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세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큰 저택은 아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할머니, 삼촌, 이모 모두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지우야, 할머니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15살이 된 지우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으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세진아,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오빠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언니, 나도 이제 진짜 일이 뭔지 알겠어. 예전에는 정말 한심했네. 세진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했던 진짜 강씨 가문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희 잘하고 있죠?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세진과 지우, 그리고 변화한 가족들의 모습에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죠. 10년의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는 기적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지우야. 정말 행복해. 세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을 모두 이겨낸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한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거였죠.